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북한에는 두발 제한법이라고요. 머리를 마음대로 자르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드라마를 보거나 뭐 외국도 똑같죠. 뭐 마음에 드는 연예인이 있으면 연예인 사진 가서 뭐 이렇게 잘라주세요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여름인데 좀 치고 싶다 이러면 옆에 다 밀거나 막 이런 컷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기를 수도 있고. 근데 북한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일단 기를 수는 있어요. 기를 수 있는데 허리 밑까지 내려갈 경우에는요, 머리를 풀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로 묶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서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머리 두발 제한법이 있어가지고 장발이나 이런 거를 북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요, 북한은 이제 남자는 리발소, 리발간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남자 머리는 10가지 그리고 여자 머리는 18가지 해서 미용실 안에 이렇게 사진이 다 붙어 있어요. 무슨 뭐 구름형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머리를 선택해서 자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제일 많이 하셨던 머리가 있어요?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계속 단발머리를 했었어요. 기밑 1cm에 이제 양아주머니처럼 빠글빠글 파마를 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할머니 같았어요. 탈북했을 때 네네. 제일 하고 싶었던 머리였나? 저는 탈색을 제일 하고 싶었어요. 탈북을 했는데 탈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탈색을 했었는데 이게 탈색을 하니까 너무 예쁘긴 한데 거리로 다닐 자신이 없더라고요. 탈색을 했는데 다른 색깔로, 좀 어두운 색깔로 염색을 했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또 탈색을 하면 머리가 또 금방 노래져가지고 염색을 자주 해야 된다는 점이 안 좋아서 제가 탈북하고 나서 탈색을 딱 2번을 해봤는데 그때 안 했어요. 북한에는 이제 자살금지법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한국 와서 놀랐던 게 자살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자살금지법이 있었던 거죠. 북한에 그런 게 있어요. 자살한 사람, 이혼한 사람, 탈북한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요, 그 가족 중에 아기들은 발전하는 길이 끊겨요. 군대도 갈 수 없어요, 심지어. 북한 사회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생각외로 사람을 많이 죽이는 북한은 되게 민심이 중요한 나라라서 이게 자살하고 이러면 일단 그 안에 체제 자체가 붕괴가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야, 누구 자살했대 이런 걸 말돌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제 뭐 죽일 때는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민심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왜 좋냐면요, 그게 뭐 사람을 죽여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될지, 그리고 우리 장군님한테 해서는 안 될 그런 불법을 했다, 이래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저런 놈들은 당연히 죽여야 돼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는. 그래서 큰 상관이 없는 거죠. 북한에는 종교가 딱 한 가지가 있죠. 오직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분들이 종교죠. 저희의 종교죠. 노래도 있어요.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따다다나 장군님만을,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하늘은 그분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인 거죠. 근데 저도 몰랐는데 북한에 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뭐 봉수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어서 김일성의 어머니도 교회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북한에서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고, 지금은 아예 못 가게 하고 그 교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제 그 북한에 있는 그 교인들이 조금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남겨있긴 한데 북한 일반 주민들은 종교를 가질 수가 없죠. 한국은 정말 자유롭잖아요. 뭐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외국도 뭐 불교면 불교, 천주교면 천주교, 기독교 그 외에도 다양한 종교를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이런 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여자가 운전하는 걸 못 봤던 것 같아요. 평양 같은 데는 가면 진짜 100대 한 대 중에 있어요, 여자가 운전하는 거. 자가용이 아니라 버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딱 한 번 봤었어요, 평양 갔을 때. 근데 지방에서나 뭐 평양 가도 자가용으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공공 택시를 운전을 하거나 그런 여자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운전금지법이 있어서 그랬던 거죠. 한국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요. 저 한국 와서 되게 놀랐던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기 오면 운전면허도 따고 해야 된대요. 내가 왜 면허를 따? 여기 뭐 지하철, 버스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따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너무 느껴가지고 면허를 12번 만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운전하니까
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세상이 행복해졌어요. 운전 하나로. 자동차는 국가 소유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네. 국가 소유면 서로 나눠 탈 수도 있고 하는 건가요? 북한은 이제 자동차가 다 국가 소유잖아요. 심지어 소도 나라 재산이에요. 나라 소유인데 차 같은 경우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요, 택시 운수 사업소 아니면 뭐 그 자동차 사업소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일단 차를 사요. 그러면 그 운전수랑 이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왜냐면 차를 워낙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외화벌이 회사 이렇게 조금 그 돈 있는 간부, 그리고 간부집 자식들은 차를 조금 이제 그 아빠 직장 이름으로 해가지고 탈 수는 있는 거죠. 그럼요. 왜 투표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제 투표 기간이 되면요, 선거철이죠. 한국도 선거철에 막 차 타고 다니고 선거 유세운동 엄청 하잖아요. 북한도 똑같이 유세운동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직접 하지는 않아요. 후보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인민들이 하는 거예요. 인민들이랑 학생들이 꽃 들고 다니면서 선거하세요, 투표하세요 막 이러면서 도로를 다니고, 그리고 포스터도 나붙어요.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막 이런 포스터도 이제 나붙는데요. 아니, 후보는 한 명이에요. 단일 후보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이 뽑히는 건데 이게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투표날도 정말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날만큼은 다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식물 인간이어서 누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 빼고는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성인이면 다 가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걸 또 반대를 못 해요. 반대를 할 땐 여기다 이제 선거표에다가 밑줄을 그어요. 빨간 줄을 긋는 게 이제 반대를 하는 건데요. 거기 선거장에 다 지키고 있거든요, 요원들이. 근데 거기서 누가 나 잡아가셔 하고 이거를 빨간 줄을 긋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나라씨 같은 경우는 그런 독재자에 대한 촉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7살부터 이제 세뇌 교육이 되고, 그때부터 그 사회가 정말로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분들이구나, 이런 걸 알면서 배웠기 때문에 큰 그런 반항심이나 이런 건 아예 키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사람 목숨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 사회에 살아남아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거나 이게 이상한 거예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심지어 막 이렇게 장거리 연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휴, 북한에서는 장거리 연애를 절대로 못합니다. 뭐 제가 이제 뭐 만약에 강남에 살아요? 그럼 강남구 내에서만 연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이동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른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만나는 것도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거는 못해,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런 것들도 있는데,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한국은 주민등록증이잖아요. 북한은 공민증이라는 이제 그 주민등록증 같은 게 나오는데요. 평양 주민은 공민증 플러스 평양 시민권이 나와요. 근데 평양시는 인구가 제한되어 있어요. 몇 명이 딱 살아라, 이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 시민권 같은 경우에는 2,500불 정도에 이제 야매로 팔긴 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해서. 왜냐면 인구가 빠져나가거나 누군가가 이제 뭐 돌아갔을 때 그 자리를 메꾸고 치고 들어가 있는데 그럴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정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도 마음대로 내가 와, 저기 먼 산 뭐 해수욕장 있으면 나 저기로 이사해서 살고 싶어, 이게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만 15세 이상이 되면요, 이거를 학교에서 조금 합법적으로 보여줘요. 보기 싫어도, 왜냐면 너네도 이제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된다 이런 걸 조금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가서 봐야 됐고, 저도 16살인가 17살인가 그때 공개 처형을 처음 봤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는 남한의 드라마를 불법 복사해서 유통시켰다 이런 죄였는데, 말도 안 되는 죄인 거잖아요. 이런 이유로 이제 북한에서 총살이 이루어졌는데, 총살할 때 가족들은,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맨 앞에다 앉혀요. 이걸 딱 보라고. 애기도 응애응애 하는 애기도 앞에다 앉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좀 비참했고, 저도 그걸 보고 온 뒤로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그랬죠. 나는 다시는 남한 드라마 노래를 안 들을 것이다. 근데 다음날 되니까 또 보게 되더라고요. 일반 사람 같은 게 병원에 갈 정도로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심장이 되게 안 좋은 편인데 되게 발랑발랑 거렸거든요. 한 10m에서 봤는데 총을
사람을 이제 긴 목총으로 이렇게 죽이는데 사람을 말뚝 같은 데 세워놓고 이제 목 그리고 가슴, 배 이렇게 죽이니까 우리 평소에 어른들은 이게 샌드위치 자세가 잘 안 돼요. 몸이 굳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총을 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샌드위치 자세, 새우 자세가 돼가지고 볏짚에다 줄줄 말아서 이렇게 버리는 그 순간에 피가 이제 막 이렇게 묻어 나오잖아요. 그 영화처럼 이렇게 막 튀기진 않는데 이제 묻어 나오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짧게 똥똥하게 살았다. 그냥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너무 뭔가 이게 슬프고 무슨 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와요. 속이 울렁울렁.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좀 며칠 동안.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의 기억이 계속 나긴 해요. 그 뒤로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공개 처형 자리는 안 가려고 어떤 구실이 돼서라도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북한에만 있는 충격적인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한국 사람도 그렇고 외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상상도 못할 그런 법일 것 같아요. 솔직히 한국에 와서는 이런 법들이 없으니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법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지금 그 소중한 자유를 잘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